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보의 저장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 쫙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는 180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정보의 저장의 원리를 배우려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그 자기 특성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보가 저장되는지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뭐죠? 자기.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자기에 대한 얘기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그 자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얘가 팽이에요. 팽이 보이십니까? 자, 팽입니다. 자, 팽이가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놓여져 있다면 방향이란 건 있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팽이를 잡고서 그다음에 꼭지를요, 틀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요, 간지럽다. 자, 이러면 팽이가 돌아가면서 방향이 만들어지지, 아래쪽과 위쪽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자, 회전을 하게 되면 방향이 만들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 바로 물질을 쪼갰을 때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뭡니까? 원자죠. 자,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자,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원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원 운동을 한다면, 자, 원 운동을 한다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운동을 하니까 바로 뭐가 돼? 축이 만들어지지? 자, 축이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방향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지금 뭐라 그랬지? 원자의 방향성. 자, 원자의 방향성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기라 그래요. 자기란 뭐다? 원자가 방향을 갖게 되는 거. 원자의 방향성을 뭐라 그런다? 자기라 그런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원자가 방향을 갖췄으니까 방향이 두 개가 있겠죠? 이쪽과 저쪽. 그러면 이쪽과 저쪽의 끄트머리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의 끄트머리를, 그렇죠, 걔를 자기의 자극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극이요. 와, 자극도 알아야 돼. 자, 자극입니다. 자극은요, 바로 방향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의 끝. 자, 방향의 끝은 몇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죠. 이쪽과 저쪽, 이극과 저극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극과 저극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원소의 원자들은 말이지,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자,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또 하나는 꼭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지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의 원자들은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원소가 방향을 갖는데 그게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철이에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철 같은 경우에는 전자 네 마리 같은 방향에 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완벽하게 방향을 딱 갖추게 되죠. 그래서요, 얘를 갖다가 자기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원소인 철 있죠? 예, 철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철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얘가 철이에요. 자, 얇은 철이에요. 얇은 철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 철들은 방향을 갖고 있어. 원자들이 방향을 갖고 있는데 방향을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막 보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쳐다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자잖아요. 원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 원자는 저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얘를 갖다가 망치 있지, 해머로 얘를 막 두들기는 거야. 막 두들기면 두들겨지면서 드디어 바로 옆에 있는 원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데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바로 음양의 이치가 나뉘어지는 거죠. 이쪽과 저쪽으로. 양, 남자, 여자. 그쵸? 예, 그와 마찬가지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개의 성향을 띤 놈이 나타나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래요.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머리가 이쪽이야. 발끝이 저쪽이야. 그러면 이쪽이 다른 원자의 발끝, 저쪽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어지다 보니까 얘가 얘를 향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너 방향 바꿔. 이렇게 막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시작을 했으면 꼭 어디로 끝나야 돼? 저쪽으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저쪽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지려는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걔를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걔를 갖다가 자기의 성질, 자성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자성은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지려는 성질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극에서 시작됐으면 저극으로 끝났죠. 자, 이극과 저극이 쫙 이어져 가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저극에다가 아주 강한 이극을
이극에다는 아주 강한 적을 놓고 한 3일 정도 좀 놓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을 딱 갖추게 되는 거야. 방향을 이렇게 갖추게 됐죠. 자, 이렇게 방향을 갖추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내가 너무 짧게 그렸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데. 자, 가운데도 그려야 돼. 자, 대충 생략.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방향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물질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자석이라 그러는 거야. 자석. 잘하셨어요. 자, 자석. 자, 그러면 얘는요. 또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자석인데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근데 저 자석을 내가 빙글을 돌리잖아. 그러면 항상 한쪽이 북쪽을 가리켜. 북쪽을 가리켜.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 극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걔를 N극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쪽은 뭘까요? 남쪽을 가리킬 테니까 S극이라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실은 지구가 작은 물질이야. 그래서 지구의 북쪽에는 이제 S극이 있고 남쪽에 N극이 있는 거야. N극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극끼리 N에서 S를 향하고 S에서 N 향하고 N에서 S 향하고 S에서 N 향하면서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지려는 성질을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자성이란 얘기예요. 자성. 됐습니까? 실은요, 이 나침반 있죠? 나침반의 자침이 바로 뭐예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가지고 나침반을 이용한다는 건 자석을 이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부르기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이쪽을 우리가 N극이라고 부른다면요. 자, 반대쪽은 무슨 극이 될까요? 반대쪽은 바로 S극이 되겠죠. S극.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반을 딱 잘랐어. 그러면 N극은 N극끼리, S극은 S극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N극과 S극은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얇게 잘라도요. N극과 S극은요. 꼭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자를 반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 이유고요. 자, 이 N극. 자, 이거 막대 자석이라고 합시다. N극, 얘가 S극. N극, S극 사기에는요. 자, N극과 N극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어내죠. 청력이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S극 때문에 그런 거야. N극과 S극은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지. 왜? 서로 다른 극인데 다른 극끼리 이어지는데 가까이에서 이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N극이 S극을 잡아당기고요. S극이 N극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돌려서 이어지려고. 자, 이렇게 자성 때문에 생기는 힘을 뭐라 그러죠? 걔를 뭐라 그러냐면요. 걔를 바로 우리가 자기력이라 그래요. 자, 뭐라 그런다고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자기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력. 그러면 얘가 자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 물질, 철가루 있지? 철가루를 갖다 여기다 쫙 뿌리면 돼. 뿌리면 말이지. 우와. 얘네들이 자성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것끼리 이어지려는 성질 때문에 얘네가 자, 이 철가루도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선을 만듭니다. 선을 만들어요. 선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 선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이 선을 갖다가 바로 자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 그래서 얘를요.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얘를 자기력선이라 그런다. 그러면 자, 이 철가루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바로 자석 주변에는 자성이 있고요.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 그러죠? 걔를요. 우리는 자기장이라 그러죠. 자기장.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력선이 막 펼쳐져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물리를 갖다가 전공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기로 약속했냐면 쉽게 우리가 얘네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나침반 있지? 나침반. 나침반의 반에 무슨 극? N극. N극이 가리키는 공부를 가르치다. 방향을 나 이거 맨날 헷갈려. 자, 가리키는 방향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일로 와보시죠. 일로 와보면 자, 여기 자석이 있죠? 이 방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를 알아보려면요. 여기다 나침반 딱 갖다 놓으면 돼. 자, 나침반 이렇게 놨습니다. 자, 나침반의 N극이 어느 가리킬까요? 자석의 N극 여기 있고요. S극이 이쪽입니다. 자, 뭐요? 그래.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죠. 왜요?
N, S, N 서로 다른 극끼리 이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요. 자, 이쪽에서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S극이니까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쪽 여기. 여기는 나침반의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나침반을 여기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가 N극이지? 그럼 여기 S, 얘가 N이잖아. S, 얘가 N이 돼야 되잖아요. 아, 왼쪽이네요. 그죠? 얘가 S, N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침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 했지?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게 이쪽이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리키겠죠? 예,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S극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요. 예,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요. 어느 극으로? S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래요. 자석에 어디서? 외부, 바깥에서요. 자석의 외부에서. 선생님, 왜요? 그러면요. 자석의 내부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세요. 자석의 내부에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석 내부에는요. 자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에이, 자석 내부에 자기장이 없으면요. 아예 펼쳐질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를 향해요? 내부에서는 S극에서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 N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와, 자기장의 방향이 말이지 S극에서 N극. 내부에서는 말이지 S극에서 어느 극을? 자, N극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N극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석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좀 이따가 자성체에 대한 얘기 나올 때요. 바로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그림을 막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자성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테슬러란 분이 이걸 정리를 내리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이 크기는 단위 면적에 대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대한 자기력선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보신 것처럼 단위 면적에 대한 자기력선의 수,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관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단위 면적에 대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를 이렇게 되는 거라.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일정한 면적. 이게 기준이잖아.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많으면 자성이 센 거고 적으면 자성이 약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면적을 통과시켜 볼게요. 자, 오늘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네. 자, 일정한 면적. 자, 여기가 일정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여긴 많지만 저 멀리 가게 되면 자기력선 수가 어때요? 적어지겠죠? 예, 그래서 실은 이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고 자성이 강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호를 사용하는데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S로 표현하고 자기력선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파이로 표현합니다. 파이. 기호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자기력선의 숫자를 세는 거야. 이거 누가 정리하셨냐면 웨버란 분이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위는 자기력선을 할 때 웨버, 퍼,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너저분하게 웨버포 제곱미터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깔끔하게 이렇게 쓰고 이거 누가 정의 내리셨다 그랬죠? 테슬러란 분이 정의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테슬러라 부른다라는 거 내용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가 자기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자기가 뭔지, 자극이 뭔지, 자성이 뭔지, 그 다음에 자석이 뭔지, 자기력이 뭔지, 자기력선이 뭔지, 자기장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번 요 강의는요, 여러분 혹시 익숙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강의를 보셔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갖추셨으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자성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성체. 자, 자성체에는요. 예,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죠. 예, 상자성체가 있는데 또 반자성체 이렇게 자성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강자성체부터 한번 해볼게요. 강자성체가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자성체가 말이지 맨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드디어 외부에 자기장을 딱 걸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을 S극이라 할게요. S극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성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자, 자성체의 구역을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 내가 나눴어. 자, 이걸 자기 구역이라 그러고요. 그냥 내가 임의로 나눈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외부의 자기장이 지금 자, n극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s극이 있죠?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자성체잖아. 자성체는 뭐냐면 얘가 원자들이 자기 구역들이 말이지 자기가 가리키고 싶은 방향을 막 보고 있단 말이야. 지 편한 대로.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이 딱 받으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예. 자, 얘가 n이지? 그럼 여기가 s, 이쪽이 n, s, n, s, n 이러면서요. 이 자기장이 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이건 내부지? 내부니까 내부 자기장은요. 아까 전에 어느 극에서 어느 극을 향한다 그랬어. 외부는 n에서 s야. 근데 자석의 내부에서는 그렇죠. s에서 n을 향하잖아요. s에서 n, s에서 n. 그러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같아져요. 예. 자, 같아지는 것 같다 우리가 강자성체라 그러고요. 또는 상자성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거냐면요. 둘의 차이는 바로 이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딱 치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 없어버렸을 때 원래로 자성을 잃으면서 원래로 돌아가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상자성체가 되는 거고 자기장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갖다 그 전에 외부 자기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을 하게 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걔는요 강자성체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둘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자, 신소재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반자성체라는 게 있어. 반자성체. 자, 반자성체라는 게 있는데 이 반자성체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얘네들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N, S 얘네들 무슨 역 적용하죠? N하고 S극은요. 인력 적용하잖아요. 인력. 그 다음에 N, S 자 무슨 역? 인력을 작용했는데 반자성체는 뭐냐면 얘가 자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자기장이 없을 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우와 이 자기장이 변하는 걸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진 걸 원치가 않아. 원치 않기 때문에요. 얘가 이쪽이 N, S, N, S, N, S 하면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뭐?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되는 물체. 얘를 뭐라 그런다? 반자성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N극이고 얘가 N극, 여기는 S극, S극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역이 적용하죠? 청력이 적용하게 되는 거죠. 청력. 뭐라고요? 청력이요. 청력. 자, 청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체를 뭐라 그런다? 반자성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바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시험 문제도 꼭 하나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강자성체의 원리하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져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딱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여기 N극, 그다음에 N극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꼭 여기다 자석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여기 무슨 극이 있는 거야? S극이 있는 거죠. 그죠? 예, S극이 이렇게 있는데 자, S극 이쪽에 있게 되면은 자기장이 지금 N에서 S를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부의 자기장은 똑같이 N에서 S, S에서 N, S에서 N, S에서 N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 이게 강자성체, 상자성체가 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 외부 자기장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외부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바로 요게 우리의 기억 장치 있죠? 예, 그래 정보를 갖다가 저장할 때 쓰는 장치로 요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자성체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도선 주변의 자기장에 대한 얘기.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죠? 예,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선 주변의 자기장. 그러면요, 이 도선 주변의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방향과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방향과 크기. 자, 방향과 크기를 따지는 건데 이 방향과 크기, 방향은요 바로 누가? 방향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은 앙페르 선생님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크기도 나오겠죠. 자, 크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는요 크기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건 뭐냐면 원래 자기장이란 뭐였어요? 자기장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인데 바로 얘가 바로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 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자기장의 세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걸 따져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걸 원하는 건 아니야. 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앙페르의 법칙,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겁니다. 자, 실은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뭐예요? 반대 방향이죠? 예, 반대 방향인데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일로 와볼까요? 자, 여기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면요. 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돌면은 자기가 방향을 갖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자기의 방향은 서로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자기, 원자가 방향을 갖는 방향? 직각이잖아. 어디서나 직각이잖아. 그치? 자, 그걸 갖다가 알아냈어. 누가? 웨르스테드란 분이요.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앙페르란 분이 본인의 오른손으로 이거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실은 자, 우리 한번 주먹 쥐어볼까? 주먹 쥐고 자, 엄지를 피세요. 엄지 피셨습니까? 그다음에 손가락 4개를요. 붙여서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직각이 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실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 반대인데 우리가 전자의 이동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류의 방향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한다면 자, 얘가 뭐가 되는가? 자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를 자기의 방향으로 한다면 얘는 전류의 방향. 이거나 저거나 저거나 이거나 서로 직각이니까 상관없잖아.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따져가지고요. 근데 원형으로 표현되는 것들 있죠? 자, 원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요. 바로 손가락 나머지잖아. 나머지 손가락 4개잖아. 4개를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원형으로 표현되지. 꼭 그러면 엄지도 한번 이렇게 감아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펴. 그냥 관절에서 절대로 원형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실은 이걸 갖다가 누가 웨르스테드가 처음 발견했지만 앙페르가 뭘 알아냈냐면요. 도선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처럼. 자, 만약에 여기에 1암페의 전류가 흐른다. 이 1암페어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전자가 6회 2경 5촌조예요. 5촌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건데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뭐라 그랬죠?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선에서 전자가 쏟아지는 거야. 1초에 6회 2경 5촌조가. 전자 한 마리만 돌아도 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전자 한 마리만 돌아도 축이 만들어지는데 전자가 쏟아지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뭐가? 방향이.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자, 어느 일정한 지점을 통과할 때 자기의 방향을 따져봤더니요. 이거는 직각이더래. 근데 그 직각들이 뭐야? 자기는 서로 이어지려고 하지. 자, 이어져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도형을 만듭니다. 뭘까요? 바로 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원. 그래서 앙페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위로 흐릅니다. 위로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 왼쪽에서 자기장이 뭐 하고 있죠? 나온다는 얘기야. 바로 자기장이 나온다는 것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N극이 가리키고 있어요. 나오는 쪽으로. 그래서요. 오른쪽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 손끝의 방향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실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앙페르의 법칙.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웨르스테드인데도 불구하고 앙페르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는요. 거리가 어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요. 멀수록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리랑은 반비례, 이거랑은 비례 관계인데 이걸 등호를 성립시킬 수가 없으니까 등호를 성립하기 위해서 상수 K를 하나 갖다 붙이는데 내가 왜 다 하얀색으로 썼게요? 안 나오니까. 이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리원 하셔야지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자, 방향만 정확하게 따져줄 줄 아시면 된다. 실은 이 방향도 실은 묻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도선 한번 볼까요? 원형도선. 자, 원형도선은요. 자,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르네요. 자, 이렇게 흐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자, 위로 흐르면 자기장이 안쪽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위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나오죠. 자, 안에서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다음 이쪽으로는요. 전류가 아래로 흐르게 되면 왼쪽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나오죠. 자, 무조건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고. 뭐냐면 원형으로 도선이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전류가 원형으로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원형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앙페르의 오른 법칙을 이용해서. 그죠? 자, 알아낼 수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실은 그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고요. 거리라는 건 뭐냐면 중심에서 도선까지의 거리죠. 자, 다시 말하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C들은 되도록 작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원형 도선이 한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한쪽에는 자기장이 들어오죠. 하나의 얇은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엔 솔렐로이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원형 도선을요 여러 번 감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번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감았을 때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흘렀어.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흘렀다 그럴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같이 감아질까요? 자, 이거 전류의 방향 손가락 4개를 전류의 방향으로 원형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요. 왼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N극이 나와서 이쪽에서 N극이 S극이 뭐 하는 거야?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N극. 그러면 얘가 자기장이 나오는 거, 이쪽에 자기장 나오니까 N극이 되는 거고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이쪽에 S극이 되면서 얘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연철을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연철 내부의 내부장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에 자기장 없어졌을 때 이 연철이 만약에 전의 자기장을 기억하면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기억 못하면 상자성체가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단위 길이랑 가문 횟수가 되도록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정도쯤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솔렐로이드에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요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전자기 유도는요, 예, 우리 페이지 오른쪽으로 갔죠? 자, 여러분들 요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건데 요 내용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하다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은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요. 예, 전자기 유도.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 자, 전자기 유도가 무슨 말이에요?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패도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패도선이 뭐냐면 닫혀져 있는 도선이거든요. 만약에 패도선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도선이 있습니다. 앞에 두껍게, 뒤에 얇게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다 자석을 놔볼까요? 뭐라고? 자석. 자, 자석. 자, 얘가 N극의 자석입니다.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자,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고요. 자, 이 패도선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도선에 이미 자기력선의 숫자가 있잖아. 자기력선의 숫자가 있는데 얘가 변하는 거야. 변한다는 건 어떻게 변할까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자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패도선 내부에서 자기력선의 숫자가 뭐 하는 거야? 변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이유는요. 자석 말한 것처럼 자석 또는 패도선이 도선의 운동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패도선은요. 이 내부, 이 자연은 원래 그래. 자연은 말이지. 이 내부에 뭔가 변하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그대로 있길 바라는 거야. 여기 지금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변하면 난리 나는 거야. 패도선은 변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 방해하는 건 뭐예요?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자,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힘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우와, 뭐라고? 힘이라고. 자, 이 힘의 이름은 뭘까요? 실은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아까 전에 배운 거야. 자기장 만들어지지? 그래.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자석의 자기장과 이 패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만나면 인력이나 척력 같은 자기력이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자기력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력. 뭐라고? 자기력. 그럼 자기력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패도선에 자기장 만들어져야 돼. 자기장 만들어지려면 패도선에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갖다 뭐라 그러면 자, 유도 전류라 그러고요.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려면 기전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건전지 같이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그게 들어온 전하가요. 이온화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받아 가지고 플러스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건전지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야지만 계속 흐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능력을 갖다 뭐라 그런다? 기전력이라 그러고요. 이건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전력. 그래서 뭐라 그런다? 유도 기전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패도선이 뭐 하는 거냐면 패도선이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러보내게 하죠. 그래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력을 발생시키는데 바로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 가슴으로 느껴야 돼. 가슴으로 내가 심장 하트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볼까요? 뭔 말이냐면요. 얘가 위로 간다.
위로 가면 말이지 자기력 선수가 뭐 하는 거야? 상쇄, 줄어들잖아. 줄어드는 거야. 자기력 선수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서 이 패도선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위쪽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감소하지 말라고. 그럼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 도선에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죠. 그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뭐라 그런다?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바로 유도전류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렇게 유도전류, 그죠? 예. 그러면 유도전력이 계속 흐르려면요, 기전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바로 이 기전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 만약에요, 만약에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럴까요? 아래로? 자, 아래로. 자기력 선수가 아래로 내려가게, 자기장이 코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폐도선 내부의 자기력 선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늘어나.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그거 원치 않아? 원치 않죠.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싫어 하면서 얘가요. 자기장을 반대로 만드는 거야. 왜? 아래로 내려가면 위로 만들어지는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니까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예, 전류가 흘러야 돼. 얼로.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뭐라 한다? 유도전류라 한다고. 근데 잘 보세요. 자, 얘는 하나의 얇은 자석이라 그랬지? 그러면 자기장이 나오는 건 무슨 극이야? N극이야, N극.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은 S극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얇은 자석인데 자기장 나와서 아래가 N극, 위가 S극이 됐어. 아래로 운동하는데. 그러면 N극과 N극이죠? N극과 N극은 무슨 역이 작용해요? 청력.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고 얘도 얘를 밀어낸단 말이야. 봐라. 운동 방향은 아래쪽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기력 나왔잖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 방향을 방해하기 위해서 운동을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 운동 방해를 위해서 자,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전자기 유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 시간에서도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만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렌츠의 법칙에 대한 얘기 그림 준비했거든요. 자, 준비 한번 한 거 볼게요. 자, 이거 아마 그림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 그림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운동방향 N극이죠. 코일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감아놨네요. 그죠? 그러면 이 N극인데 N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자, N극이 내려오고 있으면 자, 요 폐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이 뭐 하는 거야? 자, 말해 보세요. 뭐 합니까? 증가하죠. 예, 증가한단 말이야. 증가하는 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전류가 이렇게 감아주게 흐르면요. 자, 이렇게 따서 이쪽 방에 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얘기 시험이 출제된다고요. 자, 그다음 또 요번에는요. N극이 위로 올라갈까요? 자, N극이 위로 올라가면요. 아래로 만들어진 자기력 선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 폐도선 내부에서는 감소하겠지? 감소하는 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감소하지 마 하면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예.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엔 이제 반대로 S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S극은요. 자기력 선수가 놓치면 안 돼.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이잖아, S극은.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어휴, 헷갈려. 4개나 되네. 경우에서는 4개밖에 없어요. 자, S극이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력 선수, 위로 향한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아래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전류가 이렇게 감아주면서 흐르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그 옆에 있는 거. 자, 이번에는요. S. 자, 자기력 선수가 들어가는 극이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가지마 이러면서 위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따지는 것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데 내가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걸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면 이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 패러데이의 법칙. 자, 이 패러데이의 법칙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요. 자, 기전력의 크기는 우리가 입실론으로 표현하죠. 입실론. 자, 입실론이고요. 자, 얘의 크기가 지금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자기력 선수가 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생기는 거고요. 가문의 수랑 비례관계 있겠죠? 한 번 감았을 때보다는 2번, 3번, 4번 감았을 때가 2배, 3배, 4배 커질 테니까 가문의 수랑 비례관계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등호를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실은 이 단위 시간 동안의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이 자석들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떠로 셀수록 같은 속도고 같은 코일이라면 얘가 세면 그 변화율이 커질 거 아니에요. 단위 시간 동안 자기로서의 변화율이. 그지? 그 다음에 자, 요 길이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감을 수 있거나 아니면 면적이 더 넓어지겠지? 그럼 변화율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자, 길이가 어떨수록 길수록 그 다음에 자 같은 자석이고요. 코일이 같다면 되도록 이 변화를 크게 하려면 빠르게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자 얘네들 뭐 한다고? 방해하는 방향 쪽으로 이게 생기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요.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 워낙 사람들이 이걸 친구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내가 이걸 BLB에서 브라보 하고 막 했거든. 그랬더니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유치하다고. 근데 어떻게? 결국 기억하잖아. 브라보. 미안해. 자, 하지만 BLB 자기장이 셀수록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어떨수록 빠를수록 단위 시간 동안의 자기로서의 변화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어떻게 된다? 자, 크게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결국 뭐다?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내용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입각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은 앙페르의 법칙,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 다음 우리가 읽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쓰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에서 이 헤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플래터가 딱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요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 헤드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야. 코일이 마구마구 막 이렇게 감겨져 있어. 좀 우리 좀 리얼하게 할까? 자 굵게. 자, 굵은 게 앞쪽이야. 굵은 게 앞쪽.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죠? 네. 자, 뭐 굵고 얇고 굵고 얇고 굵고 얇고 굵은 게 앞쪽이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게요. 그러면 만약에 전류를 내가 이렇게 흘려 보내면요. 자, 이렇게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예. 자, 그럼 자기장이 말이지 이렇게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N극, 저쪽이 들어가는 거니까 S극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럴 때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지금 음성이나 영상 정보를요 갖고 와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이 그래프를 디지털 바꿔가지고 1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때 n이 이쪽이면 1, n이 저쪽이면 0, n이 이쪽이면 1, n이 저쪽이면 0, n이 저쪽이니까 0, n이 저쪽이니까 0, n이 이쪽일 때 1 이런 식으로 110, 110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 그때 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이리저리 바꾸면 되겠죠? 예, 바꿔서 얘를 기록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 여기가 지금 강자성체란 말이야. 얘가 강자성체인데 얘가 지금 여기서 쭉 오고 있어요. 그죠? 오가지고 자 오다가 얘에 의해서 갈 때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건 어느 시간인가? 이게 처음이죠? 처음에 기록된 처음 시간이 되고요. 이게 처음의 시간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나중에 기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전 시간이고 이게 지금 시간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얘가 회전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전류에 의해서 자 얘가 N이고 얘가 S면요. 이쪽에 N이니까 여기에 S가 여기는 S니까 N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절로 가겠죠. 그죠? 예. 반대로 얘가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그죠?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 되죠? 예. 그러면 여기는 만들어진 게 뭐가 돼야 돼? 자 이쪽은 이쪽이 S니까 이쪽이 S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N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성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치웠어요. 치웠는데도 얘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정보를 읽는 것인데 정보를 기록하는 것인데 자 이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뭐? 그래 이거 기억하세요. 앙페르의 법칙에 의한 거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얘를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기록이다라는 거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요 읽는 거예요. 자 읽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얘네가 아까처럼 이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기록을 해서 얘가 쫙 이동방이 지나간다 그럽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이미 뭐 여기 S 여기는 N S 빨간 거니까 N N S S N S 뭐 0, 1, 0, 1, 1, 0, 1 이러면서 섹터가 주어지면 이 시간 동안에 여기 지나가면서 얘가 지금 뭐 숫자가 얼마인지 십진수로 우리가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지나가면서 S에서 N으로 바뀌면 자기장이 변한 거 원치 않아. 원치 않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전자기 유도 얘기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 그죠? 예.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헤드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저렇게 바뀔 때마다 방향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뭐야? 그래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전기 신호로 흘려보내는 거란 얘기죠. 예, 전기 신호로 보내는데 그건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음성 신호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는 영상 신호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얘를 읽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은 누구라고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다라는 그 어떤 법칙을 갖고서 얘를 우리가 읽고 쓰는지에 대한 얘기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 쓰기였었고요. 지금 뭡니까? 읽기가 되는 거죠. 자, 읽기는 뭐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패러데이 법칙. 그다음에 쓰는 건 뭐다? 앙페르의 법칙.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구별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또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 얘기죠. 다음 시간과 잘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8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뭘까요? 하고 물어봤네요.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들의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거. 자기 되는 거. 라고 한다. 자기라고 한다. 또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그 자기장의 방향이 강하게 자기화된 그러겠네. 그지? 자기화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남아있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화네요. 자기화. 그죠? 예, 자기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자, 4번과 5번 중인데요. 자기화됐다라고 표현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A, B, C에 해당하는 자성체의 종류를 쓰시오 하고 나왔는데요. 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가되는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A를 뭐라 그러죠? 얘를요. 반자성체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이거는 신소재에서 나올 거고요. 우리 김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 B는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는 물질요. 강자성체고요. 실은요. 더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치워줬을 때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뭐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장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에는 바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게 바로 상자성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A의 반자성체, B는 강자성체, C는 상자성체가 되겠군요. 자,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자성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서 정보를 저장할 때 정보를 저장할 때 자성체를 이용해서 우리 정보를 저장할 때 저장하는 건 뭐야? 기록한다는 거죠. 쓴다는 얘기잖아. 쓰는 때는 뭘 이용하는 거죠? 쓸 때는 뭘 이용하는 거다? 그렇지. 쓸 때는 앙페르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앙페르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정보를 재생할 때는 전자기 유동 현상을 이용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얘는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죠? 이 법칙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였어요. 본격적으로 내용 점검 문제 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원형 도선의 막대 자석이 N극을 가까이 했더니 원형 도선의 유도 전류가 친절하게 나왔네요. 도선 위쪽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실은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오죠.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N극에서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자극에 가장 자기력 선수가 많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자기력 선수가 뭘까요? 아래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원에 원차나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면서 얘는 자기장을 위쪽으로 만들죠. 자, 위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얼로 흘러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건 하나의 얇은 자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위쪽 자기장이 나오는 건 무슨 극? N극.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 S극이니까 N극과 N극 사이에 무슨 력 적용해? 청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원리의 의함이었었는데 지금 얘랑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찾기예요. 자석이 S극이 멀어질 때. 자,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제 N극이 아니고요. 얘가요. S극이에요. S극. S극, 얘가 N극입니다. 그러면 S극에는 이렇게 자기력 선수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랬어. 멀어질 때라 그랬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말이 줄어들고 있지? 그거 원에 원치 않아. 원치 않아. 난리 난다고. 그래서 얘가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듭니다. 왜요?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위쪽 방향 자기장을 만들면서 전류가 그렇죠. 똑같은 방향이네요. 그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자석이 S극이 도선에 가까웠다. 이건 반대겠죠? 자, 이번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위로 상하는 자기력 선수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많아지면 원에 원치 않아. 원치 않아.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상쇄시키려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죠. 예, 그죠? 예, 그러려면 자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 자 감아주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으로 흘러야죠. 그러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 S극, 자기장이 나오는 극 N극이니까 S극과 S극 사이에는 무슨 적용해? 척력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었고 그다음 디귿입니다. 자석의 N극이 도선에 멀어질 때, 그러면 이제 원래 그대로야. 자 N극이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N극이요 자기력 선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얘가 멀어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면 자기력 선수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고. 감소하는 거 원에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근데 어느 방향이야? 아래쪽이잖아. 그래서 감소하지 마 하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려면요. 전류가 얼로 흘러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 흘러겠네요. 답 될 수 없죠. 그럴 때 보세요.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 S극, 자기장이 나오는 극 N극이죠. 예, N극이란 말이야. N극. 그러면 S극과 N극 사이에 무슨 역 작용합니까? 인력 작용하죠. 왜? 위로 움직이니까. 위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자, 이래서 렌츠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5번.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여 막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검유계의 눈금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패러데이 법칙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묻는 말이 답하기. 센 자석일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기전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생긴다 그랬죠? 예, 가문 횟수랑 비례관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BLB, 거봐, 브라보. 이러면 금세 외워주잖아. 그죠? 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센 막대 자석일수록 유도 전류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니은. 막대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막대 자석 빨리 움직이면 속도 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수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여기 전류가 감소한다. 거짓말. 틀렸어. 그다음에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코일에 그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단위 길이당 이 길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일정한 길이일 때 가문 횟수가 2번, 3번, 4번일 때 2배, 3배, 4배로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전력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류가 크게 흐르게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류가 증가한다가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5번은 뭐라고요? 네, 5번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요. 지금 쓰고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는요. 지금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드디스크와 함께 같이 연결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그때 같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뭡니까? 예, 바로 정보의 저장과 활용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한 얘기,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죠? 예, 바로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잘 짚고 있으셔야지만 다음 시간이 유익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